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상신 EDP입니다. 상신 EDP의 테마는 2차전지, 전기차 부품 원통형 배터리, 전기차 리비안, 전기차 루시드, 스마트폰 2차전지 소재 부품이 있습니다. 상신 EDP는 1992년 2차전지 부품 개발로 설립되어 2007년 코스닥 상장하였으며 최근 미국 인디애나에 생산 거점을 확보하여 양산 진행 중인 2차전지 후방 재료 산업으로서 전동 공구용 원형 캔, 전기차용 EV 캔, 대용량 저장장치 ESS 등 2차전지 부품을 주력 생산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 ESS 시장 성장에 맞춰 고객사 니즈 맞춤 스펙 다변화와 지속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상신 EDP는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상신 EDP 테마, 2차전지 전기차 부품 원통형 배터리, 전기차 리비안, 전기차 루시드, 스마트폰 2차전지 소재 부품. 기업개요 1992년 2차전지 부품 개발 판매 목적으로 설립, 2007년 코스닥 상장. 현재 6개 종속회사 보유하며 글로벌 2차전지 부품 메이저 공급사로 성장 중임. 각형 원형 캔, 캡 SI 및 리드탭 등 2차전지 핵심 부품을 생산. EV, PHEV, ESS 등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장치용 대형 캔 공급 비중 확대, 소형 IT 전자기기 배터리용 부품도 병행. 고객별 맞춤형 신공정신 주요 글로벌 셀 제조사 향 수출 비중 높으며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핵심 부품 납품. 유럽 북미 고객사 및 완성차 업체와 신규 협력 확대 중 자회사 및 현지법인을 통한 생산 공급망 다변화와 동남아 등재무 자동차 및 ESS용 중대형 캔 판매는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되었으나 주요 IT 전지향 원형 캔 소형 각형 캔 등은 수요 부진 지속. 대형 고객 중심 매출 집중 현상으로 외형 성장 제한적. 전 분기 대비 전체 매출 인건비 연구개발비 지급 수수료 등 판관비 증가로 원가율 부담 확대, 영업이익률 추가 하락. 고정비 부담과 함께 수출 물류비 등 외부 비용도 상승. 금융수지 개선 효과 일부 있으나 순이익률 방어는 어려운 환경. 전방 전기차 GSS 시장은 성장 방향성이 유지되나 주요 배터리 업체 출하량 조정 및 재고 조절 영향 지속. 미 기후 고객사 2차전지 모듈화 트렌드 등 대형 프로젝트 진입 시 일부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있으나 2차전지 관련주 상신 EDP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지표 분석 2025년 9월 23일 기준 KRX 장마감 상신 EDP의 시가총액은 1,54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상신 EDP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76위입니다. 상신 EDP의 상장 주식 수는 1332만 8219주입니다. 상신 EDP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상신 EDP의 PER은 NA배이고 동종업계 PER은 51.0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156.31배, EPS, 주당 순이익은 47원, BPS는 11,570원, PBR은 0.64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2년 12, 1,804원, 2023년 12, 1,924원, 증가율 6.652%, 2024년 12, 47원, 증가율 97.557%, 2025년 12, 0원, 증가율 0%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2년 12, 21.88%, 2023년 12, 19.46%, 2024년 12, 0.42%, 2025년 12, 0.0%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7배, 1,82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6%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328억 원, 302억 원,
82억 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245억 원, 262억 원, 6억 원입니다. 상신 EDP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 비율은 106.15%이고 유보율은 1989.36%입니다. 200% 이하로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신 EDP는 전기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88.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 비율 업종 평균 부채 비율이 89.25%이고 상신 EDP의 부채 비율이 97.97%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성장을 위해 많은 부채를 사용했음을 시사하며 공격적인 자본 조달 전략을 의미합니다. 높은 부채 비율은 경제 상황 악화 시 재무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기회가 크고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진 기업에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의 성장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을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9.77%이고 상신 EDP의 총자산 증가율이 17.29%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확장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을 의미합니다. 높은 자산 증가율은 미래, 매출 및 이익 성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증가가 수익성으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장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자산 증가가 매출 및 순이익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7.3%이고 상신 EDP의 매출액 증가율이 6.2%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감소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아 성장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 주가는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을 경우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44.96%이고 상신 EDP의 순이익 증가율이 28.73%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25.4%이고 상신 EDP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40.54%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핵심 영업활동에서의 효율성 저하를 시사합니다.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업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6. 총자본 순이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 순이익률이 2.92%이고 상신 EDP의 총자본 순이익률이 6.35%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 효율성이 뛰어나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총자본 순이익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자본 효율성으로 인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자기자본 비율 업종 평균 자기자본 비율이 56.85%이고 상신 EDP의 자기자본 비율이 50.51%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조달에 있어 부채 의존도가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부채 관리가 중요하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의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단,
부채를 통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2)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주가 상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2년 연속 영업적자인 기업으로 회사가 성장할 요인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투자 대상 종목으로 선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126.24%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 감소 결과 매출채권도 감소하였으나 매출액 감소 대비 매출채권 감소 비율이 낮아 매출채권 회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 회수 미회수 시 판권비, 대손상각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현금 흐름표 분석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의 영향, 당기순이익의 가산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높으므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낮은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생성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무활동을 통해 차입이나 증자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격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해석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높은 성장성 있는 기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차트 분석 상신 EDP의 2025년 9월 23일 기준 KRX 장마감, 현재 주가는 11,62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1,860원보다 760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616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신 EDP의 종가는 11,620원이며 상신 EDP의 현재 주가는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상신 EDP의 종가는 11,620원이며 상신 EDP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0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27%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RSI가 74.92%로 과매수 상태임을 뜻하고 가격 조정 또는 반전의 가능성이 높은 신호입니다. 금일 2차전지, 전기차 부품 원통형 배터리 전기차 리비안 전기차 루시드 스마트폰 2차전지 소재 부품은 거래량 32만 6,657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69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3,938주, 삼성증권에서 38,805주, 한국투자증권에서 37,04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7,520주, KB증권에서 25,15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9,948주, 한국투자증권에서 34,093주, 삼성증권에서 31,110주,
JP모간에서 28,46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8,25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5.02%은 122,286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986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신 EDP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차전지 관련주 상신 EDP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금일 의료기기 제약바이오 코로나 치료제 표적 항암 항암제는 거래량 80만 8,327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만 501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0만 8,647주, 키움증권에서 10만 6,882주, 한국투자증권에서 10만 5,348주, 삼성증권에서 6만 7,111주, 신한투자증권에서 5만 9,83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0만 3,064주, 한국투자증권에서 9만 7,37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9만 6,94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7만 5,632주, 삼성증권에서 6만 4,72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10.98%은 7만 2,68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1,529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리가캠바이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기 관련주 리가캠바이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